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가 돌았죠. 교재 90쪽 가고 있습니다. 자, 교재 90페이지 하단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지금 제목이 굉장히 길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이렇게 길게 돌았는데 여러분 지금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각 단원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또는 매회 출제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많이 출발을 했는데 이 단어는 유별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거기 작은 글씨 해보면 17, 18, 19, 20 초창기에 나오다가 21, 24, 30회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옆에 걸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계속 매회 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 단어는 왜 뚝 떨어지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의식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니까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계약금 등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이렇게 했고, 이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데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입되는 것이 200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도입됐으니까 지금부터 약 22년이 지났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22년이나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조문이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90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1번 갑니다. 계공사는 자, 방금 이야기했죠. 밑줄 껐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동그라미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 들었죠? 를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예치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하여야 한다 하면 X를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반환 채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익히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으로만 들어와 있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그게 여러 번 출제될 때 가장 많이 걸었던 것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X 그거 찾아내는 게 이 단원 전체를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다시 크게 강조하고 자 이게 2000년도에 도입됐으니까 약 22년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없던 제도를 국가가 처음 만들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디 맡겨라. 예치하라. 이러면 집을 판 사람도 띵 하고 그죠? 샀는 사람도 내가 집을 샀는데 돈을 어디 맡기래 이래가 띵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없던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하여야 한다로 만들지를 않는다니까요. 할 수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현장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하여야 한다 해도 활동 말동인데 할 수 있다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 3년쯤 가면 25년 차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3년 뒤에는 법이 바뀔 거예요. 반드시 예치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뭐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게 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은 진행을 안 하더라도 제재가 없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예치 명의자 명의로 그랬는데 하단에 예치 명의자 거기가 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거 물을 때가 양이 제일 많은데 자, 예치 명의자 기억에 계공사 찾았습니까? 계공사의 동그라미 자, 계공사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 니은부터 시효까지를 쫙 묶어서 옆에다가 대통령령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럼 그 단원을 물을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거 하나를 해결을 하는데 그러면 예치를 할 수도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한다? 1. 계공사 이름으로 동그라미 하셨죠?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한 자가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쫙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오늘 익히셔야 되는데 자, 지금 개공사에 길게 동그라미 하셨죠? 거기 개에다가 다시 작은 동그라미 하나 합니다. 개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자 하단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좀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공이 뭘까요? 공제사업자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 시험 때까지 천천히 찾으면 돼요. 순서에 관계없죠. 개, 공, 은 할 때 공은 공제사업자. 은행이 뭐죠? 은행 보이십니까? 신은요? 신탁업자. 채는 채신관서. 보는 보험회사. 저는 전문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이 뭐냐를 굳이 적어야 될 필요는 없죠. 공이 있는 것만 알면 되잖아,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치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개, 공, 은, 신체 보전해라. 그러면 기억하기가 좀 편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걸 물을 때가 제일 어려운데 교재 거기 표시도 돼 있지만 이걸 가지고 소공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뭐 관할 법원 이름으로도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오면 다 짜라라락 틀리겠지. 그죠? 그래서 교재에도 제일 밑에 보시면 소공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시험에서 한번 걸었다니까 지금. 그죠? 자, 이거 전달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 공, 은, 신체를 보존해라. 이거 하나 악나하는 게 이 전체 단원을 다 잡은 거예요. 넘어가서 9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상단에 2번 보시면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의무 해놓고 위반 시에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거기 2번의 제목에 줄 한번 꺼봅시다. 개공사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그까지만 줄 꺼놓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단원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예를 들어서 5억의 계약을 했다면 보나마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죠. 자, 그때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이 5억인데 이것을 개공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긴대요. 자, 그럼 돈이나 장나 5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긴다면 이 개공사가 들고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걱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은 저 5억을 가져갈 사람들이 아니죠. 보십시오. 공제사업자가 협회예요. 협회가 그 돈 5억 가져갈 일이 없죠. 은행, 국민은행이 그 5억 들고 갈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채신관서. 채신관서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보험회사, 삼성화재가 저 5억을 들고 갈 일은 없잖아, 그죠? 전문회사. 그래서 지금 뭐를 줄 것이었는가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고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개공사가 나는 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조치가 있어야만 맡길 수 있겠죠. 그러면 개공사가 어떻게 해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여기서 물어준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맡길 수 있겠지. 그래서 개공사가 맡았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제도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1번. 개공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다시 주라는 뜻. 그렇죠? 개공사 명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잘 보라는 뜻이에요. 개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기역, 니은, 디귿 있는데 읽거나 마나 그 디귿에 보시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서로 약속을 해라. 나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2번 내려오면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만약에 예치를 했다면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마음대로 인출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꼭 짚고 싶은 것. 거기 뭐 박스의 니은에 보시면 박스 찾았습니까? 니은에 반환 채무 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라는 말이 있다. 그죠? 거기 밑줄을 하나 딱 꺼놓고 이게 또 두 번째 시험 문제인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5억짜리 계약을 했다. 그럼 5억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라는데 이 5억이라는 것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경비가 한 80만 원 좀 들 거예요. 그럼 이 80만 원을 누가 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잖아 지금. 그죠? 자, 여러분 같으면
집을 파는 사람은 돈을 받을 사람이니까 집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부담한다. 1번. 아니다. 사는 사람. 2번. 매수인이 부담한다. 3번. 다음 시간에 진행되지만 중개 보수를 받는 개공사가 부담한다. 4번. 모르겠다. 답이 몇 번? 지금 이 취지를 여러분 잘 이해해보면 이건 누구 돈을 보호해 주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매수자 대금을 관리하려고 지금 보험에 가입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니은에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 줄 것이고 옆에다가 취득하는 자 부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크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취득하는 자가 누구죠?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취득이라고 크게 적으셨는데 시험에서는 뭘로 낼까요? 이전하는 자. 이렇게 딱 내고 싶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취득 동그라미 딱 찍어 놓고 옆에다가 하나 더 이전 X까지 적어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크게 암기할 사항은 아니죠. 암기할 건 하나 있습니다. 뭐 암기한다? 개공은 신체를 보존해라. 요거는 하나 암기하시고 이 대금은 매수자 대금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구나. 그죠?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단어는 이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교재 91페이지 하단에 6번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가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제목을 딱 들어봐도 금지 행위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딱 오시는지요? 개공사가 중개 영업을 하면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 행위라고 시험에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지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번 줄 것입니다. 33조 1항의 금지 행위 찾았나요? 줄 거 놓고 자 33조 1항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교재 92페이지 상단 상단이 아니다. 거기 넘어가서 여기죠. 96페이지 자 96페이지 상단에 33조 2항의 금지 행위 찾았습니까? 거기도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96조 자, 지금 금지 행위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33조 1항의 금지 행위가 있고 지금 체크하기를 33조 2항의 금지 행위가 있다. 여기까지 줄을 딱 끄셨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법 조문을 기억할 필요는 없죠. 뭐 33조 1항, 2항 이런 건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뭐를 가능하냐면 금지 행위는 33조 1항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도입되었다? 33조 2항이 도입됐다는 걸 보라고 지금 줄을 꺼준 거예요. 뭐 33조 이런 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금지행위 33조 1항은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3조 2항은 바로 진행하겠지만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라고 지금 조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된다는데 개공사 등이 누굴까요? 1번 개공사, 2번 법인의 임원사원, 3번 소공사, 4번 분사무소 책임자, 5번 중개보조원. 여러분 이 5사람이 개공사 등이에요. 이 5사람이 우리 교재를 계속 돌리고 있다고 지금 그죠? 자, 이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다시 주목합니다. 33조 1항은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3조 2항은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된다는데 개공사 등이 누구냐고 1. 개공사 2. 소공사 3. 중개보조원 4. 법인의 사원임원 5번 분사무소 책임자. 뭐 순수는 관계없지만 이 5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조 1항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하나, 둘, 셋, 4개 잡아놓고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를 여기 턱 갖다 걸어놓고 다음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문제를 읽으시면서 찾아내야 돼.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금지 행위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게 교재를 2개 잡았고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표에 안 들어갔을 수가 없죠. 암기표 오늘 펴놓고 오늘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은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암기표 없으신 분은 필기로 가져갈 거니까 따라가도 되고 자, 암기표 11번 펴놓습니다. 암기표는 여러분 암기하는 거지 들고 다니는 용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표 1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 해놓고 1년에 1,000만 원짜리 찾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 첫 번째 금을 받고 암기합니까?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그래서 기억하기를 금이 좀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11번 보고 있습니다. 암호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증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천만 원인데 여기에 법이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 하는 표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보이시죠?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누구든지의 금지 행위가 그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명색이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개사법을 공부해서 원래 합격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적었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한 3년 공부 더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단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나라도 가져가자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다시 교재를 보고 구체적으로 더 가겠지만 항상 금지 행위는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금 매매 협조라는 내용에다가 정서를 여기 탁 갖다 걸면 다음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쫙 읽으면서 성격이 다른 거 보이십니까? 하나는 3년에 3천 이거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이죠. 거짓된 은행이 탁 갖다 붙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지 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문제 읽으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도 나온다 그랬죠? 그 금 정서 직접에다가 여기 유도하는 걸 탁 갖다 놓으면 5개 딱 되잖아 지금 그죠? 다음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놈은 유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다 그죠?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에요. 이 기본 틀을 잡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암기합시다. 암기표 있는 분은 보면서 암기하시고 없는 분은 필기를 보면서 얘기하든지 사실은 지금 이건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 다시 묻습니다.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그 금을 받고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또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의 금지행위. 자,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도 있습니다. 유도하거나 방해, 방해나 유도하는 행위. 자, 암기표 잡으셨습니까? 이제 이걸 잡아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단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92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92페이지 상단에 지금 1번 보시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짓된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를 그 금이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바로 밑에 뭐 적어야 됩니까? 1년에 1,000만 원. 제목하고 형벌을 눈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거짓된 밑에다가 1년에 1,000. 박스 밑에 내려가면 2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를 업 체크하시면서 옆에 역시 얼마? 1년에 1,000. 그죠? 1년에 1,000 기록합니다. 3번 등록을 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일단 알면서의 밑줄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기 명의를 이용하니까 밑에 협조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암기할 때는 협조행위다 이렇게 갑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협조행위 또는 협력행위를 하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협조 적어놓고 역시 1년에 1,000. 내려갑니다. 큰 4번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품 동그라미 놓고 금품만 보면 얼마 적어야 되죠? 1년에 1,000.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것 그 금 매매 협조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암기표 보고 한번 짚었고 지금 책에서 또 짚었죠. 또 세 번째 지금 짚습니다. 이제 칠판 보면서 대답합니다.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첫 번째 그가 뭐죠?
거짓된 은행 이렇게 갖다 붙어야 된다고요. 중개를 하면서 길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나면 대박이다. 사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거짓된 은행. 금은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따로 붙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그럼 매매업을 금지한다고 배웠으니까 임대업, 교환업 이런 거는 해도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목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협조가 뭐였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개합니다. 거금, 큰 돈이니까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얼마? 1년에 1,000. 자, 그리고 그냥 넘기시면 교재 94페이지입니다. 상단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의 매매 교환입니다. 정서 동그라미 딱 찍고 정서만 보면 여기 보고 계시나요? 얼마? 3년에 3천을 기록합니다.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된다. 정서 동그라미. 내려가면 6번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 동그라미 즉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밑에다가 얼마? 3년에 3천 기록합니다. 3년에 3천. 7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오른쪽 7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 등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 동그라미 놓고 옆에 얼마 적어야 될까요? 3년에 3천. 사실상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거의 투기 위반입니다. 투기 위반 3년에 3천. 자, 8번 마찬가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중 역시 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동그라미. 그러면 7번, 8번을 두 개 풀어놨지만 한마디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이에요. 3년에 3천 기록했습니까? 9번 옆에 별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시세 동그라미 하고 역시 얼마? 3년에 3천. 매모합니까? 3년에 3천. 자, 10번째도 역시 별표입니다. 그 9번, 10번은 왜 별표를 시키는가 하면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10번도 별표.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동그라미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면 그 단체가 딱 보이면 얼마? 3년에 3천까지 기록을 합시다. 자, 다시 합니다. 세 번째 합니다. 암기표 보고 한번 적었죠. 또 교재 보고 지금 한번 확인했죠. 또 적습니다. 여기에. 자,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의 금지 행위인데 이번에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이 추가됐습니다. 요놈은 특별히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여러분이 약간 시간이 지나서 감각이 좀 꺾였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공급이 뭐 제한되었다, 대출을 규제한다, 사연이 많았겠지만 정부에서 보는 눈은 개공사 등이 이렇게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이거 물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당연히 물어야 돼. 그래서 두 개의 별표를 찍은 거예요. 이 시세 조작이라는 것은 지금 법 조문을 읽어드렸지만 이런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이게 5억짜리 아파트예요. 5억짜리를 두 사람이 가짜로 계약하는 거예요. 6억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그럼 6억의 매매계약서를 만들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6억으로 하겠죠. 보름 좀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시 그걸 7억에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또 7억에 사고 팔았다. 계약을 하면 7억으로 거래신고 하겠죠. 제3자가 뒤에서 딱 보니까 5억짜리가 6억이 됐다가 7억이 됐다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겠다. 7억 5천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고 7억 5천에 계약을 하게 하고 앞에 있는 두 개 계약은 우리는 계약이 깨졌다라고 신고해버린다고. 그죠? 그럼 어떤 효과가 만들어진다? 5억짜리를 7억 5천으로 올리는 효과를 만들었잖아. 그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시세를 조작하는. 그죠? 다시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지금 설명했는 거 9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지금 했던 말 이해하시죠?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이런 행위를 하면 3년에 3천에 해당하겠다가 도입됐습니다. 10번 단체를 구성하여 또 단체도 이런 개념이겠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죠? 중개사무소를 차리실 때 회원업소냐 비회원업소냐에 따라서 권리금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좀 싸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비회원업소에 그 사무실을 인수했다. 1년 안에 무조건 문 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중개 한 건도 안 해줍니다. 우리끼리만 거래하자. 이게 단체를 구성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이 카르텔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왜 이런 게 금지 행위로 들어가는가 하면 공정한 행위를 위반하는 거예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야 우리끼리만 공동중개하되 만약에 다른 비회원하고 거래하다가 걸리면 벌금 500만 원 내기로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정하면 이제 위반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격하셔서 중개 현업에 계실 때 한 달에 회비를 2만 원씩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부동산 정보를 교류하고 시장 현상을 교류하는 것 그거 위반이 아니다. 그건 위반 아니지 그죠? 침묵 행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끼리만 거래하자. 이제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단체를 구성하고 위반하면 우리끼리 벌금 1,000만 원 받기로 한다. 뭐 이런 걸 정하면 이제 불공정 행위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밖에. 그래서 회원업소, 비회원 이러니까 비회원업소들이 일을 못해. 일을 못하니까 이제 비회원업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도 하나 만들자. 이제 이런 게 자꾸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발되면 얼마다? 3년에 3천을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자, 총괄합니다. 금지 행위는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개공사 등이 안 되는 걸 지금 정리하신 거예요. 제목이 뭐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인데 두 개가 도입됐어요.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33조 2항의 금지행위 하여 출발을 하는데 거기 내려오면 제일 상단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3번에 1번 33조 2항은 집주인이 누구죠? 매도인이잖아 매도인 거죠. 집주인들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가 카톡, SNS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집값을 담합하고 개공사 등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공사 등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이다. 자, 밑줄 긋습니다. 업무를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줄 하나 꺼놓고 이 법 33조 2항의 금지 행위는 개공사뿐만 아니라 집주인 등 일반인에게도 금지되는 규정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며 자, 행정처분 밑에다가 정지나 취소라고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뭐 정지나 취소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뭐 자격증이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그래서 행정처분은 받지는 않지만 뭐가 해당된다?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행정형벌 나오면 오로조로 쫙 뽑아서 징역과 벌금 이 뜻이에요. 1년 이상 공부하신 분이 행정처분이 뭔지 행정형벌이 뭔지를 모르고 수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단원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죠? 자, 뽑아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행정처분이 뭐죠? 정지나 취소. 행정형벌이 뭐죠? 징역이나 벌금. 됐습니까? 이 정도는 기초입니다. 이게 되어야 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년 이상 공부한 사람도 이조차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문이 지나가기를 집주인이나 매도인 등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나 뭐가 있어야지 정지나 취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위반하면 뭐를 받는다? 징역이나 벌금은 해당된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때 33조 2항의 금지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규정을 위반한 자 줄 하나 꺼야 되죠. 3년 징역 뭐에 처한다?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지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했고 자 드디어 4번 그럼 33조 2항의 금지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4번의 첫째 줄 누구든지 이래 나가잖아 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 동그라미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모두 몇 개? 모두 몇 개? 5개. 이 정도는 보이시죠? 그런데 밑에 박스에 1, 2, 3, 4, 5,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확인합시다.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단어 유도의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났을 때 유도라는 단어를 빼고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도 동그라미 하는데 자, 지금 1번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부녀회장님입니다. 뭐 입주자 대표, 뭐 관리소장 이런 거 별로 안 높아요. 부녀회장님이 그죠? 회원들 한 10명을 거느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가 쫙 있잖아. 그죠? 가가지고 부녀회장님이 이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아파트가 시세가 5억이라고 치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5억 8천 밑으로 광고하면 우리 동네에서 일 못하게 하겠어. 업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부 광고를 어떻게 5억 8천으로 다 거래를 하게 하고 5억 8천 이상 거래되면 지금 수수료가 300인데 600씩 주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3번 한번 봐봐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 유도 동그라미 해봐요. 유도. 자, 2번에도 똑같아요. 거기 2번에 둘째 줄 끝에 보면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2번에 둘째 줄 끝에 유도도 동그라미. 지금 유도 3개 동그라미 했어요.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 동그라미. 이것도 유도해도 되지만 글자가 그냥 달라서 방해 하나 해놓은 거예요. 방해 동그라미. 5번 볼까요? 똑같아요.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또 뭐 하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 즉 5개의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유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3조 2항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방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인데 유도가 4개예요. 그래서 이건 합이 사실상 몇 개? 5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것 같지만 딱 정리하고 나면 암기표 있는 내용이 전부 다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방해, 유도하는 행위는 3년에 3천만 원의 금지 행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기표 벌써 지금 5번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두른다를 의식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분이 있고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도 같은 교실에서 같은 스승님한테 배워도 누구는 1등, 누구는 20등 있잖아. 그죠? 이유가 뭐다? 시험 치는 요령이 있다. 이런 말도 가끔 하잖아. 그죠? 뭐 사실 공부에 요령이 있겠습니까? 왕도가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이 단어를 딱 잡으면 아,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진취적이 빠르다고. 그래서 설명하기를 금, 매매, 협조는 1년에 1000인데 여기 투기를 조장하면 이렇게 탁 간다니까. 그죠? 그러면 금지행위 중 성격이 다른 놈은 요거 다른 놈 찾아야 돼.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000인데 초가 금품행위 똑같다 그러놓고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요거 다른 거 보이시죠? 결국은 이 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전달했던 것 여기 정서를 직접 쌍방 대리에다가 여기 유도하는 행위 하나 더 갖다 걸어 놓으면 다음 중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전부 다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인데 하나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잖아. 그죠? 요렇게 딱 나올 것이라고 의식을 하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공부하는 게 훨씬 재미도 있고 또 자기가 진취적으로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지금 단원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단원은 암기를 딱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죠?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암기표 2번에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 제목이 뭐죠? 금이 자격 정지 사유인데 소공사가 이런 행위를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금지 행위. 이제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금이 뭐죠? 금지 행위잖아.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금지 행위를 하면 뭐에 해당됩니까? 자격 정지. 요렇게 묻는 것은 기초적으로 문제 내는 거예요. 요 금지 행위를 이렇게 안 내고 여기 있는 거
시세 조작하면 이렇게 딱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시세를 조작하는 게 금지 행위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문제의 특성이에요.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은 단순 기출, 이인설설 계획의 금지 행위는 자격 정지다. 요 정도 묻는 게 기본 틀이는데 지금은 금지 행위가 뭐냐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소공사가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뭐 해당되는데 요래 묻는다고요. 이게 금지 행위잖아, 그죠? 자,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서 우리 단원에서 금지 행위라는 말이 탁 올라가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야 돼. 거금을 받고 매매 협조하면 1년에 1,000,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000의 금지 행위예요. 그 다음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유도가 4개예요. 방해하는 행위, 그 5개죠. 이것을 3년에 3,000의 금지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금지 행위만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진행했는데 요 금지 행위에 반드시 연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어지는 교재 96페이지 제일 하단 신고센터의 운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신고센터가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제일 밑에 줄에 국토장관은 찾았습니까?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다음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그거 줄 거 놓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금지 행위를 하고 나면 바로 따라가는 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신고하겠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 게 개공사 등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니까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뭐냐를 알아야 이야기가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거래 질서 교란하는 행위 오른쪽 97페이지. 자, 상단에 가면 기억. 또 했던 이야기 어디서 많이 안면 있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의 부당한 영향.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시세 동그라미 니은 단체를 구성하여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단체 동그라미. 자, 법 33조 2항 하단에 기억.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끝에 줄에 유도 동그라미 합니다. 유도. 니은에도 둘째 줄에 똑같습니다. 끝에 뭐 유도함으로써 유도 동그라미. 디귿 똑같습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리얼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 이것도 유도해도 되는데 글자가 방해로 바뀌어 있어요. 방해 동그라미. 미음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 유도 동그라미. 결국은 유도가 몇 개? 유도 4개 방해하는 행위. 그러면 그거 모두 몇 개? 7개예요. 그 7개를 우리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합니까?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게 별표도 했고 도입됐다 그랬죠? 그 다음 방해하거나 그 다음 유도하는 행위인데 유도하는 행위는 유도가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 지금 별표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한다고요. 새로 도입되는 거. 그래서 금지 행위를 공부하고 나면 뭘로 접어듭니까?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접어들고 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다음 시간에 하지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그거는 포상 파트에서 할 거니까 일단 신고센터가 도입되어 있는데 뭐를 신고 대상이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신고 대상이 뭐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방해 하나의 유도하는 행위 7개가 시세 거래 질서 교란 행위고 이런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누가 설치합니까? 국토장관이 설치한다. 까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국토장관이 설치합니다. 자, 97페이지 오른쪽 박스 밑에 거기 신고센터의 수행 업무 참고로 보시면 되고 3번 그래도 좀 중요하죠. 자, 3번 줄 것입니다. 신고센터 수행 업무의 위탁이라는 말이 있고 계속 줄 하나 것이죠.
국토장관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 위탁에는 동그라미. 자, 그렇게 해서 이 국토장관이 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데 국토장관이 그 바쁘신 분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맡긴다고요. 신고센터를 어디 맡긴다고요? 한국부동산원. 이 부동산원이 작년에는 한국감정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까지는 익히셔야 됩니다. 자, 제일 하단 2번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하고 2번 이 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와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넘어가서 신고센터의 접수는 참고로 보시는데 만약에 시험에 건다면 밑에 3번을 한번 걸 거예요. 자, 3번 별표하시고 1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2번 신고센터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줄 것입니까?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 줍니다. 10일 내로. 자, 여기까지 읽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건 막 암기할 건 아니고 주목합니다. 주목. 여러분은 저 사람이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발견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는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가요. 자, 그럼 신고를 어디 가서 합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돼 있다 그랬잖아. 그죠? 부동산원에 신고를 하면 신고센터는 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한테 보내서 지체 없이 조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가 확인을 했겠지. 확인한 결과를 며칠 내로 통보해주라. 10일 내로 통보하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그때 3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으로부터 결과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준다. 그리고 4번 별표. 그러면 신고센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매월 10일까지, 자, 매월 10일에 동그라미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등을 국토장관에게 보고를 하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장관은 하단의 내용을 관리하겠다. 그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살짝 조심할 거. 등록관청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원에는 며칠까지 통보합니까? 10일 내로. 그거를 매월 10일 할 수 있다고 시험에서. 그죠? 10일 내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그 4번 신고센터가 매달 10일, 그래 한 달에 한 번씩이죠. 매월 10일까지는 누구한테? 국토장관한테는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에는 매월이 없죠. 뒤에는 매월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국토장관님한테는 귀찮지 않게 매일 10월까지 10일 이렇게 보고 안 한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딱딱 보고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지난해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 방해 유도하는 행위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별도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지만 금지 행위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암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차라라락 다 가는 거예요. 점수도 이렇게 양이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무조건 점수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교시 금지 행위를 크게 전달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이 가장 관심도 많은 중개보수 편이 출발을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보수 하겠습니다.